또다시 포획 감독이 기적적인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에 2골을 실점을 했는데 전북이 후반전에 변화를 가져가면서 또다시 3대2 역전승을 거뒀어요. 몇 경기 전에 수원FC와의 경기도 2대0으로 뒤지다가 3대2로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 경기도 똑같이 포획 감독의 선택이 모두 다 맞아떨어지면서 역전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포항이 오늘 박태하 감독의 전술에서 전반전은 박태하 감독이 포획 감독을 당황시킨 경기였어요. 어떤 거냐? 오늘 박태하 감독의 재밌는 포인트는 기성용 선수가 이제 오늘 데뷔전을 갖는 날이었잖아요. 기성용 활용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3-4-3의 형태였는데요. 볼을 잡았을 때 포항이 볼을 잡았을 때가 되게 재밌어요. 어떤 식이냐? 극단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기성용과 김동진이 내려가요. 센터백 사이로. 그래서 일단은 기성용 선수가 많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서 센터백이 됩니다. 3백의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 신광훈, 기성용, 이동희, 전민광 4명의 센터백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3백일 때 신광훈과 전민광이 풀백으로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광훈과 전민광이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어정원과 강민준이 그냥 올라갑니다. 직선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5명의 선수가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김동진 선수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동희, 기성용, 김동진 3백이 오히려 미드필더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내려가고요. 센터백이었던 전민광과 신광훈도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측면에서 전민광도 도와주지만 특히나 신광훈 선수는 풀백이 가능하니까 올라가 버리면 아예 6명까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물론 여기서 김동진과 기성용이 내려가 버리니까 미드필더 라인을 비워뒀어요. 하지만 공격 라인에서 모험을 거는 거죠. 수많은 공격 숫자를 배치시키면서 여기서 전북의 수비를 당황스럽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포항이 실제로 자주 가져가요. 근데 오늘 이제 기성용 선수가 또 이제 어떻게 활용되냐를 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전북을 당황시키는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광훈, 중앙에 이동희, 전민광 3명의 이제 센터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미드필더인 김동진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신광훈, 이동희, 전민광 센터백 3명에 김동진이 내려가면서 4명의 선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는 기성용 1명만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센터백이 측면으로 움직이니까 꼭대기에 있는 왼쪽 풀백 어정원은 직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극단적으로 되면 이런 식이죠. 기성용까지 내려와서 기성용과 김동진이 내려옵니다. 미드필더들이. 그러면 센터백이었던 중앙에 있는 이동희, 왼쪽에 있는 전민광, 오른쪽에 신광훈 측면으로 빠져요. 둘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항은 5명의 수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왼쪽에 있는 어정원은 직선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에 미드필더는 공간이 엄청 비어있죠. 순간적으로. 요게 이제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북이 수비할 때 보면 이런 식이에요. 포항이 신광훈, 기성용, 이동희, 김동진, 전민광 미드필더 2명이 아래로 내려와 있고 아예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풀백은 미친 듯이 끝까지 올라가 있죠. 굉장히 재밌는 전형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 장면도 보세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3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기성용과 김동진 2명의 미드필더가 요 사이로 내려옵니다. 센터백 사이로, 3백 사이로. 그래서 5명의 선수가 돼요. 뒤에. 그러면 전북의 선수들도 끌려 나오니까 오히려 전북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대신에 전북 선수도 없고 포항 선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서 앞으로 볼을 뻥 차내면 이런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에 풀백들 올라가 있고 중앙에 3톱 올라가 있는. 그래서 중원에는 선수가 없지만 앞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포항의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전북의 포백이 당황을 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박태하 감독이 노림수죠. 저렇게 이제 노림수를 가지고 나와서 순간적으로 말 그대로 5-0-5 전술. 미드필더 라인을 좀 순간적으로 버리면서까지 앞쪽에 전북의 선수들을 좀 당황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도 이런 장면에서 나옵니다. 기성용 내려와 있고요. 김동진 내려와 있습니다. 센터백 이동희, 전민광. 오른쪽에 신광훈 선수가 안 보이는데 신광훈 선수는 이미 오버래핑을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전민광이 측면으로 올라오니까 어정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보면 이 다음 장면을 봤을 때 전북이 공격을 하면 신광훈, 어정원 올라가 있고요. 앞쪽에 공격수가 하나, 둘, 셋, 4명 있습니다. 6명의 공격이에요. 6명.
그래서 골이 나올 때 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요, 이런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신광훈 올라오죠. 왼쪽에 어정원 올라갑니다. 중앙에 조르지, 이호재,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강민준, 그리고 홍윤상, 6명이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끌려 나왔는데 여기서 조르지를 순간적으로 수비가 마크하고 있으니까 이 사이 공간으로 홍윤상이 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수를 다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절묘하게 신광훈 선수가 패스를 보내줬고요. 순간적으로 놓치니까 여기서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홍윤상 선수가 기회를 잡고 여기서 첫 번째 골이 터지죠. 이런 장면,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박태하 감독이 준비 자체를 참 잘했어요. 이 미드필더 라인을 약간은 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짝 미드필더 라인을 비워두고 우리가 공격할 때만큼은 우리가 상대를 당황스럽게 만들겠다. 물론 여기서 단점도 있습니다. 이 장면 보면 기성용, 김동진 내려와 있어서 수비가 또다시 5명이 돼요. 미드필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패스를 앞으로 줬는데 이 앞쪽에서 포항이 볼을 뺏긴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끊기면 그 포항이 아주 위협적인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어쨌든 포항이 저런 상황에서 실점을 안 하고 먼저 골을 넣으니까 포항의 전술이 기본적으로는 되게 잘 통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전북을 잘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 수비적으로도 어떤 거냐면 오늘 경기는 이호재 선수를 거의 미드필더처럼 썼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오늘 박태하 감독이 전북의 형태를 연구를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수비할 때 기본적으로 전북은 수비를 끌어당기죠. 앞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상대가 앞으로 나올 때 미드필더 김동진, 기성용 2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박진섭, 김진규가 내려오면서 끌어당기면 여기서 강상윤 선수에게 공간을 만드는 이런 형태를 많이 가져가요.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 김동진, 기성용 2명의 미드필더로 강상윤, 박진섭, 김진규 숫자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때 이호재 선수가 박진섭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홍윤상이 김영빈, 조르지가 홍정호. 그래서 이호재 선수가 오늘은 사실상 미드필더처럼 박진섭을 따라다녀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오늘 박진섭 선수가 이호재 선수를 떨쳐내려고 계속 이제 움직이는데 이호재 선수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북도 롱킥을 때렸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기본적인 선수에 대한 이점을 못 가져가는 거죠. 저기서 이제 이호재 선수가 저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전북의 이 빌드업을 방해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장면 보면 순간적으로 전북의 박진섭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최전방 공격수인 이호재 선수가 내려가서 박진섭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르지가 앞쪽에서 홍정우를 압박하고요. 홍윤상이 앞쪽으로 달려가서 김영민을 압박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호재 선수가 내려와서 압박을 그냥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장면도 보세요. 여기서 이제 홍윤상, 조르지, 이호재인데 조르지와 홍윤상이 센터백들을 압박하고 이호재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박진섭을 이호재가 마크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호재가 내려와서 미드필더 라인에 1대1대1 구도가 돼요. 숫자 싸움에서 홍윤상과 조르지가 센터백 압박,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이호재 그리고 김동진과 기성용 3대3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전북을 계속 괴롭혔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앞쪽에서 조르지와 홍윤상이 압박을 하고 이호재는 내려와서 박진섭, 미드필더 라인에서 김동진, 기성용이 김진규와 강상윤 이렇게 1대1대1 완전히 맨마킹으로 안쪽에서 막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수비적으로도 오늘 박태하 감독이 준비를 되게 잘했어요. 공격적인 준비, 수비적인 준비. 근데 여기서 포획 감독이 후반전에 어떤 선택이 일단 중요했냐면 이승우 선수가 들어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렇게 이호재 선수가 내려와서 한 칸 내려와서 이 싸움을 해준다는 게 지금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공간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송민규 선수 대신에 후반전에 이승우 선수를 투입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 라인이 밀리니까 이영재 선수를 넣어서 이영재 선수가 김진규 선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강상윤 선수를 빼고 권창훈 선수를 넣죠. 일단 미드필더 라인에서 1대1대1 마크를 하니까 이영재와 권창훈 기동력을 보충을 해줬고요. 이승우가 왼쪽에 나오니까 이승우가 송민규 선수와 다르게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 싸움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기동력도 올리고 숫자 싸움도 앞서기 시작하고 요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항이 이호재를 내려서 미드필더를 김동진, 이호재, 기성용으로 가져가니까 이승우를 전북은 안쪽에 배치시켜서 이승우, 박진섭, 권창훈, 이영재 미드필더를 4명으로 가져가겠다. 권창훈, 이영재 전에는 김진규와 강상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승우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도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승우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승우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항 선수들이 놓치는 장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포항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씩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승우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경기의 하나의 킥이었던 거죠. 포획 감독이 전술적인 흐름을 읽고 이승우를 기용을 했을 때 송민규 선수와 다르게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패스가 들어가고요. 이승우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 나올 때 보면 골 나올 때도 기본적으로 포항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씩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우가 여기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승우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한 명 둘 다 붙잡혀 있죠? 붙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승우가 가운데로 볼을 들고 가니까 이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드필더가 하나, 둘, 셋, 4명이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항의 기성용과 이때는 이제 그 어정원 선수였거든요. 어정원 선수와 여기서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싸움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면 이승우 선수가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기성용 선수가 못 따라갑니다.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는 건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전북이 미드필더 숫자가 애초에 너무 많아요. 반면에 포항은 2명의 미드필더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이승우가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기성용이 못 따라가니까 어정원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 뒤에 있는 강상윤에게 공간이 나죠. 그래서 어정원이 튀어나오니까 튀어나올 때 이승우가 강상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성용 선수가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상윤이 볼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강상윤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수 한 명이 달려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이승우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한 명 한 명씩 끌어내면서 이승우가 이 공간으로 이제 뛰어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리고 티아고가 잡아서 이승우에게. 그러면 여기서 이승우가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득점.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성용 선수가 결국에는 내려오긴 했는데 이승우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승우가 득점하는 장면. 이런 장면 보면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이 포획 감독이 이 추격골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승우를 중앙에 배치를 해서 이승우가 이제 배치가 되는 순간 미드필더 싸움을 굉장히 포항이 잘했는데 이승우가 들어오는 그 기점부터 미드필더 싸움에서 약간 불리해지기 시작해요. 요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포획 감독이 만들어 놓은 구도라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순간적으로 이호재 선수가 앞에 있는 이제 미드필더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승우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승우가 또 안쪽에서 볼을 잡게 되는데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북이 4명의 미드필더가 되면서 아무래도 포항의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 관여를 했던 요 3명의 선수와 싸움이 되는 여기서부터 전북이 역전을 하기 시작했다. 요게 참 그 포획 감독이 경기의 흐름을 참 잘 읽는다는 거죠.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린다. 그러니까 이승우 투입해서 이승우를 가운데에 배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동력을 더해야 된다. 1대1로 붙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강상윤과 김진규 빼고 권창훈과 이영재를 넣고 그리고 전방에서 콤파뇨가 오늘 전민광 선수한테 제공권 싸움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콤파뇨 빼고 바로 티아고 넣고 이런 포획 감독이 전술적인 측면도 물론 매우 대단하지만 전북의 경기를 보면 포획 감독은 경기 내에서 운영하는 측면이 되게 뛰어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기가 밀리는 부분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우리가 끌려갈 때 선수의 특성을 살려서 이승우를 넣으면 미드필더 싸움이 강해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권창훈 선수를 넣으면서 이 권창훈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는 되게 분명합니다. 포획 감독이 지난번에는 사실 왼쪽에 윙백으로도 썼었죠. 권창훈 선수는 이 팀 내에서 왼발 킥 가장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창훈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정말 이거는 뭐 당연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권창훈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이 늘상 많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거기서 또 골이 나왔죠. 이것도
사실은 권창훈 선수가 오늘 어시스트를 했지만 그냥 나왔다기보다 포획 감독이 권창훈의 이 크로스 한 방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골이 들어갈 때도 여기서 이제 코너킥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북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안쪽에 있고 여기서 이제 이영재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권창훈 선수와 이영재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면서 권창훈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창훈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가지고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교체 투입된 권창훈, 크로스, 교체 투입된 티아고, 헤더 이걸로 또 골을 만듭니다. 첫 번째 골도 교체 투입한 이승우, 동점골도 교체 투입한 권창훈 크로스, 티아고 득점. 어쨌든 이 박스 안에서 우리가 공격 숫자를 늘렸을 때 크로스의 질을 어쨌든 늘려줄 수 있는 선수, 그 선수를 이제 권창훈 선수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전골도 결국엔 권창훈 선수잖아요. 권창훈 선수가 이것도 킥이 예술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권창훈이 볼을 잡았을 때 물론 이제 홍정우 선수가 요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았지만 권창훈 선수가 수비가 달라붙었는데 여기를 감아 때리죠. 이렇게 아주 예술적인 킥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홍정우 선수의 백헤더 이호재 선수의 자책골이 나오는 이런 걸 보면 참 포획 감독이 그냥 전술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선수를 활용하는 요 요소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요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는데 포항의 미드필더진은 지쳐있고 전북의 미드필더진은 전반전과 다르게 전반전은 포항이 되게 공격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성용, 옆에 이제 김동진, 앞쪽에 이호재 내려와서 3명의 미드필더가 전북의 3명의 미드필더를 1대1로 따라붙는. 근데 이제 후반전에 권창훈, 이영재 체력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지막엔 이런 장면 나옵니다. 권창훈이 아래쪽에 있어요. 수비가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권창훈이 백패스를 해주고 본인은 앞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뻥 찹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티아고가 떨어뜨려 주는데 이때 권창훈이 먼저 돌아서 뛰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의 체력을 갈아 끼우니까 요 미드필더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한다. 요 세컨볼.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포획 감독이 오늘도 정말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 포항의 전술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포항도 교체를 하긴 했지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요 공수 분리 축구 일명 요 축구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거냐? 기본적인 컨셉은 좋았지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형태여서 기성용과 김동진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어정원과 강민준 올라갑니다. 거의 그냥 중원 삭제 축구인데 여기서 전북의 수비를 당황시키게 만드는 건 좋지만 만약에 볼이 또 가운데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있던 선수들은 정말 전력 질주를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김동진 가장 먼저 빠졌죠. 오늘 포항에서. 내려갔다가 기성용 선수가 아무래도 올라오는 게 느리니까 김동진이 미친 듯이 달려와야 되고요. 중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민광 선수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김동진이 올라가면 다시 안쪽을 커버해야 됩니다. 여기를 계속 전민광은 왔다 갔다. 김동진도 여기를 왔다 갔다. 신광훈도 이 공간을 왔다 갔다. 기성용도 왔다 갔다. 이러니까 오늘 실제로 김동진 선수가 가장 먼저 교체로 빠졌고요. 그리고 전민광 선수는 근육이 올라와서 나갔죠. 신광훈 선수 지쳐서 나갔고 기성용 선수 지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도전적인 형태의 포항의 전술이 뒤쪽에 있는 선수들로 하여금 체력적인 급격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를 포획 감독도 잘 캐치를 해서 그러면 저 미드필더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지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을 갈아 끼우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아 끼우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자연스레 만들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참 포획 감독이 뭐 이번 시즌을 운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놀라운 점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수단의 이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박태하 감독이 또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서 박태하 감독도 당연히 체력이 지치니까 김동진 선수를 빼고 어정원 선수를 이제 미드필더로 뒀어요. 이런 식으로. 기성용 선수도 결국에는 빠지고 미드필더 라인에 또 새로운 선수 넣고. 그래서 이제 박태하 감독도 미드필더 라인의 체력이 빠지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모로 미드필더 라인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선수 배치를 계속 경기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포획 감독이 박태하 감독의 수를 잘 대처를 하고 오히려 본인들의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그런 강점들을 가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역전이 됐다. 결국에는 이 포획 감독이 뭔가 이런 선수단의 운영 능력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택들, 요런 선택지 하나하나를 잘 가져간다는 게 결국에 전북이 패배를 하지 않는, 오늘 경기까지 이렇게 되면 21경기 무패예요. 마지막 패배가 시드니와의 경기, 2025년 3월 13일 경기입니다. 요 이후부터 21경기 동안 16승 5무거든요. 요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지금 이 포획 감독이 K리그 첫 번째 시즌이지만 뭔가 K리그의 이런 경기 운영적인 능력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또 대전이 비겼습니다. 그래서 승점 차이가 더 났어요. 승점 차이가 이렇게 되면 1위 전북 48점, 대전 36점, 12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2점 차면 승점으로만 따져도 4경기 차이죠. 압도적인 1위를 전북이 기적적인 역전을 통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가 약간은 K리그에서는 발목을 잡히기 쉬운 시기거든요. 여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많이 지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강팀들이 체력적으로 이제 서로 지치긴 하지만 체력이 서로 없을 때는 반전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변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시기에 실제로 K리그에서 1위를 달리던 팀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실제로 전북도 최근의 경기력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전북이 안 지고 있는 건 이 포획 감독의 정말 말 그대로 경기 운영 능력이 미쳤기 때문이다.